네, 이번 시간에는 PPT 슬라이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슬라이드 보니까 재밌는 또 커믹이 하나 그려져 있네요. Anatomy of a Group Meeting Presentation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도 뭐 각자 연구실에서 그룹 미팅을 다 진행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보시면 그룹 미팅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죠. 발표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pulled all nighter 밤새가지고 그룹 미팅 시작하기 딱 5분 전에 이제 슬라이드를 다 완성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요 사람만 조금 우리 관심이 나 보네요. 그 사람은 이제 지도 교수님을 뭔가 좀 임프레스, 뭔가 어, 지도 교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뭔가 좀 좋은 질문을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여기 이제 대학원 1년차 1년차가 only person actually paying attention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제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has no clue what's going on. 그다음에 이 대학원생은 relieved she doesn't have to explain why she hasn't done anything this week. 그죠? 미팅 시간에 이제 교수님들께서 이제 각자 어떤 일을 했는지 이제 확인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뭐 다행히 오늘 발표자가 아니라서 교수님한테 지적받진 않을 거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학생은 이제 배가 고픈가 봐요. 그런 미팅 할 때 보통 이제 음식 같은 걸 제공해 주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있을 때는 피자 같은 걸 시켜준다든지. 그런데 음식이 있는지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도 교수님은 has written two proposals in his head since meeting started. 미팅 발표하는 중에 어, 연구 프로포저를 두 개나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나 봐요. 딴 생각하고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만들 때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아웃라인이라고 돼 있어서 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청중에 따라 다르게, 그리고 또한 이게 예를 들면 학회에서 발표한다고 했을 때 포스터 발표인지 혹은 뭐 구두 발표인지에 따라서도 당연히 그 형식이나 이런 걸 좀 다르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앞에서도 우리가 이미 이야기를 했지만 발표 자료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죠? 잘 보이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였잖아요, 그죠? 글자든 뭐 그림이든 간에 어느 누가 예를 들면 학회장에서 제일 뒤에 앉은 사람이 보더라도 구분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뭐 크게 혹은 굵게 아니면 뭐 좀 진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뒤에 나오는 내용들도 대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어요. 비슷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요 자료들은 이제 여기 How to Prepare Presentation Materials라고 하는 요 엘리케 코타라는 사람이 쓴 그 내용을 발췌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첫 번째 line, 그러니까 이 프레젠테이션 자료에서 쓰는 선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그림 같은 거 활용을 할 때 선을 어떻게 써야 되냐. 요 위아래 그림을 딱 보시면 좋죠, 그죠? 뭐가 차인가요? 굵기가 다르죠. 그죠?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visible from the far end of the room. 그죠? 제일 뒤에서 보더라도 잘 보이게끔 구분이 되게끔 이렇게 굵은 두께를 갖는 이런 선을 활용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절대로 얇은 선 쓰지 마라라는 거. 아주 간단한 룰이죠. 그죠? 비슷하게 line width, 이 두께를 일정하게 해라. 그죠? 어디는 두껍고 어디는 얇고 이렇게 하면 정신없으니까 두껍게 하는 게 기본 원칙인데, 그죠? 기본적으로 하나의 두께 혹은 아무리 말아봐야 두 개, maybe two very different width라고 돼 있죠, 그죠? 뭐 굵기가 달라지면은 일단 눈에 잘 띄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죠? 조금 차이 나는 건 거의 구분이 잘 안 되기도 하고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같은 굵기로 두껍게 통일을 시켜라. 이게 크게 뭐 잘 보이게 하는 것도 한 가지고요. 두 번째 룰은 이제 통일시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글자 크기든 뭐 이런 선의 굵기든 간에 일정한 하게 통일된 형태로서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라인 엔딩, 이거는 이제 화살표 말하는 거죠. 화살표가 이런 형태, 이런 형태, 이런 형태 다 다르게 쓰지 말고 똑같은 형태를 이렇게 써라. 그죠? 밑에 뭐라고 써냐면은 people at the far end won't see the difference. 그죠? 다른 거 막 써봐야 구별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굳이 뭐 다양하게 할 필요 없이 같은 동일한 것으로 화살표를
모양을 화살표 모양을 사용하는 게 좋다. 대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대시 스타일도 요거랑 요거는 이제 그냥 실선이고 요거랑 좀 다른 이거 다르잖아요. 그죠? 다른 거 해봐야 이 구분이 안 되죠 사실. 딱 눈에 우리가 딱 봤을 때 상세히 봐야 아 이게 좀 달랐구나가 구분이 되지. 굳이 똑같은 거 쓰면 된다 그냥 똑같이 전혀 상관없다. 물론 실선 점선은 이제 구분이 돼야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화살표랑 뭐 이런 형태 이제 선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랑 뭐 이런 걸 쓰는 경우 그죠? 경우에 따라 다르겠죠. 어떤 걸 쓰는 게 적합한지. 그래서 밑에 봤더니 when see example on next slide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뭐 어떤 경우에 쓰는지 볼까요? 이런 경우 그죠? 뭔가 화살표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위치가 만약에 다르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죠? 이렇게 이런 걸 커넥트로 연결하면 되는 거죠. 그죠? 위치를 이 수평 위치가 다르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했을 때는 얇은 화살표가 아니라 이런 두꺼운 그림으로 된 화살표를 이용하는 게 적합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간단한 예를 딱 보면은 어떤 경우에 어떤 형태의 이 에로를 쓰는 게 좋을지가 딱 조금 눈에 들어오죠. 그 다음에 뭐 shapes instead of line이라고 돼 있죠, 그죠? 보면은 they look better on simple workflow라고 돼 있죠. 뭐 단순히 이렇게 표시하는 것보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눈에 잘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일단 사이즈도 좀 더 크고 그렇죠? 뭔가 여기서부터 일로 변해서 일로 변한다는 게 이렇게 표현하더라도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굳이 뭐 이런 화살표로 하지 않아도 항상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보면 이제 sometimes라고 돼 있죠. 그죠? 경우에 따라서 꼭 화살표를 쓰는 것보다는 이런 형태의 어떤 변화로서 아래와 같은 그런 그림 형태를 사용하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고요. 뭐 경우에 따라 다른 얘기니까요. 그다음에 colors instead of outline. 이것도 역시 뭐 sometimes인데 기본적으로 어, 요 위에 그림과 아래 그림 표현하면은 뭐 그냥 색깔만 표현한 거하고 이렇게 선으로 하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아무래도 조금 더 눈에 잘 보이죠. 그죠? 그래서 물론 뒤에 이제 컬러 관련된 얘기가 나올 텐데 이 슬라이드를 만들 때 너무 다양한 색깔을 사용하면 또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색깔의 사용 자체는 최소화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그걸 좀 사용을 해가지고 좀 구분이 잘 되게끔 만들어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다음 shape이 나와 있네요. 그죠? 도형 같은 거를 이야기하겠죠. 도형의 위치를 표시할 때는 딱 맞게 그죠? 위에 그림은 뭔가 약간 일단 크기가 다르죠. 그죠? 이건 옆으로 돼 있는 직사각형이고 위로 뒤집어져 있고 그죠? 다시 옆으로 뭐 이렇게 크기 좀 다르고 근데 딱 맞게 위아래 선도 정확하게 일정하고 이 사이즈 자체도 똑같은 정사각형 형태인 거를 그림을 딱 봤을 때 확인할 수가 있죠. 결국 이건 통일성 문제죠. 그죠? 일관되게 얼라인먼트도 마찬가지죠. 그죠? 화살표를 일정한 딱 선상에 위치하게끔 해야 보기가 굉장히 좋은 거를 우리가 뭐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사이즈 자체가 여기 보면은 size means importance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단순하게 뭐 not important, very important 이렇게 화살표만 가지고 이렇게 표시하면은 이게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가 표시가 안 될 수도 있죠. 그거를 우리가 이 쉐입의 크기를 통해서 표현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단순히 우리가 이 크기를 비교함으로써 오른쪽 부분이 뭔가 중요한 걸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화살표의 끝부분에 있는 것이. 그다음에 방금 전에 얘기한 거는 이제 사이즈가 importance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또는 뭐 hierarchy도 의미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오른쪽 같이 예를 들면 뭐 face에 뭐 눈, 코, 입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걸 조금 더 크게 표현하면은 그렇죠? 이게 상위 개념이니까 상위 개념을 조금 더 도형의 크기를 통해서 표현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혹은 실제 사이즈를 의미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코끼리하고 뭐 오리를 비교하는데 그죠? 뭐 실제 사이즈가 이게 더 크니까 그거를 도형의 크기로서 표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같은 원이지만 코끼리 부분을 더 크게 오리 부분은 좀 더 작게 표현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다음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기죠, 그죠? Size doesn't mean long name. 단순히 이름이 길다고 해서 사이즈를 크게 하는 거는 뭐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A 부분하고 이 부분에 있는 게 결국 대칭되는 그런 병렬적인 그런 내용인데, 그죠? 대등한 내용인데 단순히 오른쪽에 있는 게 더 이름이 길다고 해서 뭐 글자 수가 더 많다고 해서 사이즈를 크게 하는 건 별로 좋지 않다. 사이즈는 일정하게 하고 차라리 여기 있는 것처럼 글자 크기를 작게 하는 게 좋았다. 혹은 뭐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그죠?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도형 크기 자체를 단순히 그 텍스트가 길다는 이유만으로 길게 하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다음 different shape, different type 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뭐 예를 들면은 약간 논리 흐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뭐 하면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건데 여기서 뭐 yes or no로 갈라질 때 똑같은 뭐 정사각형으로 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왜냐면 뭐 이렇게만 보더라도 구분은 되잖아요, 그죠? 아 이거의 질문에 대해서 yes면 이쪽으로, no면 오른쪽으로 가라는 의미구나라는 거는 파악은 되지만 어, 그걸 이런 이제 말하는 형태로 바꿨을 때는 조금 더 낫다는 거죠. 이런 형태 일반적으로 많이 쓰니까 논리 흐름도에서. 그 다음에 형태 자체도 너무 다양한 걸 쓰면 정신이 없다. 너무 다양한 걸 쓰면 최대로 할 수 있는 게 보면 뭐 네 개라고 돼 있네요. 네 개 정도의 형태로 뭐 네모, 동그라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서너 개 정도로 쓰는 게 적합하다. 만약에 뭐 특정한 형태를 쓰고 싶으면은 그냥 차라리 그림을 써라라는 거예요. 이런 그림 형태로, 그림 형태를 이미지 형태로 쓰는 게 낫지. 근데 이제 그건 꼭 필요할 때만 쓰는 거고 밑에 보시면 이제 warning, finding appropriate images takes time. 그죠? 일일이 이런 그림 찾으려면 또 시간 걸리니까 가능하면 이제 이미지의 사용 자체를 너무나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나 쉐입을 쓰는 거는 가능하면 지양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transparency, shadow and gradient 이런 거는 가능하면 쓰지 마라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림자나 뒤에 음영을 넣는다든지 약간 이제 투명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걸 말하는 건데 간혹 이제 이런 거를 좀 그러니까 이미지 이 슬라이드 자체를 조금 이제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걸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문제가 제일 밑에 줄에도 나와 있지만 they take a lot of time to get right and most projectors won't show them anyway. 그렇죠? 일단 이런 거 하려면 일일이 그림을 다 수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미지 수정 이런 거 들어가가지고 뭐 그 음영을 넣는다든지 뭐 저기 트랜스페런스를 좀 준다든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괜히 시간만 더 들고 만약에 뭐 프로젝터 같은 걸 띄우면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구분만 안 되니까 이런 거 굳이 할 필요 없다, 그죠? 다시 강조하지만 슬라이드 만드는 거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간단하게, 그죠? 간단하게 하는 게 모든 거의 기본 원칙입니다. 쉐입도 마찬가지, 컬러, 라인 다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통일되게 일관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네스팅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스팅은 이제 상하의 개념으로 이렇게 그림 형태로 표현하는 걸 말하는데요. 그죠? 여기 보면은 뭐 안에 뭐가 들어가 있고 그 안에 또 뭐가 들어가 있고 막 이런 복잡하게 돼 있죠, 그죠? 이런 거 정신없다라는 거예요. One nesting level per slide. 그죠? 한 슬라이드에는 하나 정도의 상황의 개념만 들어가면 좋지. 그 이상 들어가면은 보기에 정신이 없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 정도. 그죠? 이 정도로 딱 하나 정도의 상하의 개념 정도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많은 이 상하의 개념을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죠? 여기도 뭐 괜찮죠? 이런 식으로 이 정도 따로따로는 괜찮지만 이걸 다 한 슬라이드에 보여주려고 하면은 복잡하겠죠. 그 다음에 but one adding slides increase the presentation complexity라고 돼 있죠. 왜냐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하나로 보여주면은 뭐 보여주려면 보여줄 수는 있잖아요. 근데 방금 전에 너무 복잡하다 그래가지고 이걸 따로따로 이거 하나 따로따로 보여주는 게 낫다라고 하면 슬라이드 장수가 늘어나잖아요. 그죠? 장수 늘어나는 거 아니냐. 맞다. 근데 그래도 너무 상하이 개념을 여러 가지 해가지고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장수를 여러 장 하는 게. 여기 보면 뭐 원 슬라이드 퍼 원 네스팅 레벨이죠. 그죠? 컴플렉시티가 네스팅에 의해서 복잡해 보이는 게 훨씬 더 심하다.
라는 거예요. 차라리 장수 늘리는 게 낫지. If you need everything in one place, you are not making a presentation. 그죠? 만약에 한 장에다가 너무나 복잡한 이런 관계들을 담으려고 한다면 연하게 그거는 PPT로 발표할 내용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차라리 글을 써라. 그죠? 워드 파일이나 PDF나 이런 걸로 차라리 글로써 문서로서 표현하는 거지.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라면 그거를 PPT라고 하는 그런 어떤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는 좀 무리다 라고 하는 아주 단호한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그 다음 컬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모든 일관되게 하는 얘기는 간단하게.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컬러 카운트가 돼 있어요. 약간 수식 같은 게 적혀 있는데 fill 더하기 텍스트 더하기 라인 빼기 백그라운드.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일단 fill 채워져 있는 색깔이 뭐 있나요? 여기 초록색하고 빨간색 있잖아요. 그래서 fill에 채워져 있는 색깔 개수가 2개. 텍스트는 hi하고 by 하얀색으로 써 있죠. 그죠? 하나. 라인은 이제 검정색 하나. 백그라운드 여기 하얀색이니까 하나. 그래서 그걸 쭉 계산해 보면 3이 되잖아요. 3. 그죠? 그래서 이 컬러 카운트를 계산했을 때 3 이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사실 큰 문제가 없지만 예를 들면 이거보다 더 많은 색깔을 쓴다든지, 그죠? 예를 들면 뭐 필이 하나 색깔이 더 들어갔다든지, 예를 들면 뭐가 여기 도형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배경을 뭐 파란색으로 한다든지, 혹은 뭐 텍스트를 여기는 하얀색, 여기는 노란색으로 한다든지, 그죠? 라인을 뭐 검정색, 회색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죠? 요 정도가 최대로 할 수 있는 색깔의 사용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요 정도가 3개 미만 컬러 카운트가 이렇게 필 더하기 텍스트 더하기 라인 빼기 백그라운드 그거의 개수를 했을 때 3 이하가 되도록 해라 라는 겁니다. 더 작으면 더 좋겠죠. 여기 보면은 다양한 색깔을 굳이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쓴 색깔이 몇 가지인가요? 지금 기본적으로 4가지죠. 그죠? 하양, 검정, 노랑, 빨강. 그 4가지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4가지를 다양하게 조합한 거죠. 그죠? 여기는 뭐 검정색 바탕에 테두리도 노란색, 텍스트는 노란색인 거고. 그죠? 여기는 뭐 선은 검정색, 노란색 바탕, 하얀색 글씨. 이런 식으로 딱 4가지 색깔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죠. 그죠? 다 달라 보이잖아요. 그죠? 다양해. 그죠? 그래서 색깔을 굳이 그렇게 다양하게 쓸 필요가 없다는 예시로서 이 그림을 우리가 참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색깔을 좀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역시 여기서 마찬가지로 뭐냐면은 이상한 색깔 쓰지 마라. 그죠? 가장 간단한 프라이머리 컬러. 그죠? 빨강, 노랑, 초록, 파랑. 요 색깔들을 활용을 해라. 뭐 텍스트를 쓰든 배경을 쓰든 간에 상관없이 요 기본 색깔을 쓰는 게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컬러를 쓰는 경우는 뭐 stress or status. 그죠? 왼쪽 같은 경우에는 뭐 오케이, alert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써놓으면은 글자는 다르지만 뭔가 이 부분이 뭔가 다르다는 게 티가 잘 안 나잖아요. 그죠? 뭔가 주의해야 될 부분인가 봐요. alert인가 보니까. 그죠? 그거를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하니까 확 눈에 띄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다음에 color is not great for lines라고 되어 있죠. 이 라인에는 컬러 웬만하면 쓰지 마라 라는 겁니다. 일단 문제가 뭐겠어요? 안 보이죠, 잘. 멀리서 보면은 잘 구분이 딱 눈에 딱 띄지가 않을 겁니다. 그죠? 차라리 이렇게 뭐 다른 걸 표현하고 싶으면 차라리 점선, 칠선으로 표현하는 게 차라리 낫다. 색깔을 구분하는 거는 선은 적합하지가 않다. 그 다음에 앞에서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 있었던 것 같은데 PPT 슬라이드 받을 때는 거의 반대로 하시는 분들, 왼쪽 같이 하시는 분들 간혹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정색 백그라운드에 텍스트 글씨를 이제 하얀색으로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그게 문제가 프로젝트에 따라서 잘 그게 그러니까 선명하게 잘 안 보여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기본은 하얀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 텍스트로 활용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Don't use pale colors in foreground 라고 돼 있죠. 그죠? 뭔가 회색을 표현하고 싶으면은 너무 옅은 걸 하면은
티가 안 난다 라는 겁니다. 뭐, two projectors, any pale color is white. 그죠? 이렇게 옅은 뭐 그레이 10% 정도 해봐야 구분도 안 된다. 좀 짙게 하면야 좀 구분이 되겠지만, 그죠? 여기랑 여기가 다르다는 게 구분이 되겠지만, 옅게 해봐야 구분 안 되니까 하려면 좀 진하게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아 저기 프린팅. 만약에 컬러 프린터가 없으면 만약에 뭔가 인쇄를 해야 돼요. 자료들을. 제가 논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죠? 논문에 쓰는 그림도 혹시 프린트할 걸 대비해서 사실 블랙 앤 화이트로 인쇄한다 하더라도 구분이 되게끔 그 그림 내용을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분명히 이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여기 초록색, 빨간색 해가지고 구분이 돼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거를 흑백 프린터로 인쇄를 하면은 구분이 안 되겠죠. 그죠? 물론 텍스트 자체는 구분이 되지만 색깔 자체로 봤을 때는 구분이 안 된다. 그죠? information loss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graceful degradation이라고 해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흑백으로 인쇄를 했을 때 명확하게 구분이 되면은 오른쪽 같이 이렇게 괜찮죠. 그게 안 되면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 텍스트 자체로는 배경 자체가 비슷하니까 그죠? 구분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확연하게 구분이 되겠죠. 그죠? Use contrast and borders to compensate. 그다음 텍스트. 그죠? 텍스트 얘기는 뭐 앞에서도 많이 했지만 First and foremost, are you an optometrist? 라고 돼 있죠. 무슨 소리냐? 잘 보이게 해라. 그죠? Then don't make us feel like this. 그죠? 안 보인다. 너무 작게 하거나 뭔가 흐릿하게 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 무조건 텍스트는 크게 라고 하는 게 기본입니다. 여기 보이죠? Smallest font size 20. 그죠? 특히 학회 같은 데 발표할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일 뒤에서도 어느 정도 보이게 하려면은 폰트 크기를 무조건 20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물론 소규모의 어떤 방,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무슨 학위 논문 심사를 받는다. 그러면 뭐 저희 학과 사무실에서 보통 하잖아요. 그죠? 그 정도 방이면야 사실 20까지 안 된다 하더라도 뭐 한 뭐 15, 뭐 17, 18 이렇게 돼도 보이긴 할 거예요. 그죠? 어느 정도 뒤에 앉아도. 근데 뭐 큰 학회장이랄지 이러면은 안 보여요. 안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최소한 20. 20도 사실 아주 엄청 큰 건 아니에요. 사실 만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이라는 폰트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큰 건 아니거든요. 물론 문서로 만들 때는 크죠. 그죠? 우리가 월드 파일을 할 때는 보통 12를 쓰잖아요. 그죠? 그거에 비하면 물론 크지만 이 슬라이드 PPT 만드는 거에 생각했을 때는 20도 엄청나게 큰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폰트는 한 종류로 무조건.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딱딱한 폰트로. 그죠? 뒤에 나올 거예요, 다시. 그죠? 이런 거 이상한 거 쓰지 마라. 그죠? 여기는 이제 익셉션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이런 걸 뭔가 다른 걸 표현해주기 위해서 나이스하고 역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쓸 수는 있지만 이런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는 뭐 연구에 대한 걸 발표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뭔가 다른 폰트를 쓸 일은 거의 없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뭐 영어면 뭐 아리알 뭐 혹은 한글이면 굴림이나 고딕체 이런 걸 그냥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야 bigger shape, bigger or equal test라고 돼 있죠. 텍스트 크기 아까 이제 뭐 이거 조금 다른 얘기였지만 그죠? 예를 들면 이렇게 이 쉐입 자체가 좀 커졌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쪽에 너무 글씨 너무 작은 것 같아가지고 이걸 글씨를 굳이 키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글씨 똑같아요, 그냥. 그래도 이 쉐입 자체로 쉐입의 크기 자체로 뭔가를 표현해 주려고 한다면 굳이 텍스트를 바꿔 줄 필요가 없죠, 그죠? Otherwise, text size contradicts shape size라고 되어 있죠. 지금 쉐입이 왼쪽 거에 비해서 오른쪽 걸 더 크게 함으로써 뭔가를 강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왼쪽 테스트를 더 크게 해버리면은 왼쪽이 더 강조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컨트라딕트, 그죠? 반대되는 얘기를 해버리는 게 되는 셈이니까. 그다음에 이탈릭 같은 거는 쓰지 마라 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쓰지 마라, 그죠? 구분이 안 된다. 구분 안 된다는 거예요. 굳이 텍스트의 일부분을 강조하려면 차라리 색깔을 바꾸는 게 낫겠죠. 그죠? 색깔을 뭐 검정색이 아니라 뭐 파란색이나 빨간색으로 한다든지 이러면 티가 나겠지만 이탈릭이나 이런 거 하는 건 사실 볼드체도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여요. 사실 차라리 색깔을 바꾸는 게 제일 나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 볼드를 뭐 믹스하지 마라. 여기는 볼드고 여기는 아니고 뭐 구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The difference is hard to notice. 그죠? 멀리서 보면은 구분 잘 안 돼요. Use horizontal text. 텍스트를 뭐 세로로 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짓을 절대 하지 마라. 무조건 수평 방향으로. 그죠? 무조건 수평 방향으로. 그래서 이런 걸 딱 보면은 이게 뭐야 싶잖아요. 그죠? 정신없죠? 도형도 너무 다양한 걸 썼고 텍스트 크기도 다르고 색깔 배경도 여기 파란색이었다가 여기는 약간 흐릿한 잘 보이지도 않는 회색이었다가 뭐 정신없죠. 그죠? 이게 뭐야 이게. 그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이렇게 하면은 확실하게 티가 나면서 어느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지가 색깔도 많이 쓰지 않았는데 빨강, 검정, 하양 딱 그거만 쓴 건데도 확연하게 드러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앞에서도 이야기를 한번 했었지만 그 세븐 룰이나 뭐 있었잖아요. 그죠? 텍스트가 너무 많으면 읽고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우리 학교장에서 뭔가 발표를 듣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제목은 딱 보이겠지. 그죠? 근데 텍스트는 읽을 새가 없죠. 그죠? 언제 읽고 앉아있겠어. 그죠? 말도 안 되는 이런 거 하면 절대 안 된다. 그죠? 그때 말했던 세븐 룰이면 아무리 길어봤자 7줄이에요. 7줄도 사실 많아요. 그죠? 가능하면 텍스트는 최소화해야 돼요. 그림을 넣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Too much text and font too small. 그죠? 이런 거 뭐 텍스트도 많고 글자가 작아서 멀리서는 보이지도 않겠죠. 그죠? 가까이 있으면 보이겠지만. 그죠? 그래서 뭐 다 똑같은 얘기죠. 그죠? 여기 나와있네. 세븐 바이 세븐 룰. 그죠? 픽처 같은 거 많이 써가지고 그다음에 폰트는 무조건 20 이상. 그다음에 이거는 색깔의 문제죠. 색깔이 Beginner Motorcycle라고 되어 있는데 배경이 핑크에 텍스트가 노란색이야. 그래서 안 보이죠, 잘. 가까이 있어도 잘 안 보여, 사실. 그죠? 가까이 있어도 잘 안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절대 하지 마라. Bad color choice다. 그죠? 색깔을 명확하게 딱 띄게 그냥 하얀색 바탕에 검정색 쓰면 되지 왜 저런 이상한 색깔을 썼냐.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avoid colorblind combination. 그죠? 눈 생맹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생맹, 뭐 정록 생맹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생맹 구분이 안 되는 색을 예를 들면 정록색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빨강과 초록색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초록, 빨강 이런 거 쓰면은 구분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건 피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다른 거 위에 부분은 다 뭐 당연한 얘기들이고 이런 거 쓰지 마라. 그죠? 정신이 없죠. 뭘 봐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죠? Buying a new suit인데 뭔가 뭐 수수 사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정신이 없게 됐네요. 그죠? Overwhelming picture. 그죠? 정신이 없다. 그림 쓰는 건 좋지만 use pictures, but don't let them use you라고 돼 있죠. 그죠? Keep slides simple. 그죠? Too much diverts audience away from content. 그죠? 너무 정신없으면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죠? Too many pictures also make saving a presentation difficult. 그죠? One or two pictures per slide is probably enough. 그죠? 한두 개 정도 그림 넣는 게 적합하다. 너무 많이 넣으면은 의미가 없어요. 이걸 뭐 어느 글이든 마찬가지예요. 꼭 슬라이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의미 없는 그림은 역시 물론 넣으면 안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림 개수도 한두 개 정도가 적합해요. 이건 또 뭐야? 이런 뭐 이상한 애니메이션 같은 거 가능하면 쓰지 마라 라는 거예요. 이런 거 간혹가다 쓰는 경우는 뭐 있겠지만 굳이 쓸 이유가 전혀 없다. 뭐야? 색깔 바뀌고 뭐 돌아가고 색깔 막 바뀌고 using too much animation. 그죠? 안 된다. Again, keep slides simple. 무조건 간단하게. 그죠? 애니메이션을 혹시 쓰려면은 똑같은 애니메이션을 하는 모든 슬라이드 써라. 그죠? 뭐 어느 거에서는 나타나는 걸 쓰고 어떤 거에서는 막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 쓰고 이런 거 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뭔가 정신 없으면 busy presentations divert audience attention from content. 그죠? 집중력 떨어진다. bad example. 그죠? 뭔가 학회에서 발표하고 나서 서머리 마지막 요약 부분인데 이렇게 써 있어. 일단 텍스트가 많고 많은 거 첫 번째 문제. 텍스트 폰트가 다르네요. 여기 폰트랑
여기 폰트가 또 달라. 근데 이 폰트는 기본적으로 타임스 뉴 로먼인 것 같아, 그죠? 이런 폰트 쓰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그죠? 달라지기도 하고 여기서 다르고 또 달라, 그죠? 텍스트도 너무 길어, 너무 많어. 세븐세븐이라고 전혀 안 맞죠, 그죠? 이거는 안 된다. 절대 이렇게 하지 마라. 그죠? 이렇게 그림이 조금 많긴 한데 그래도 일단 여기 써 있는 텍스트 정도는 대부분은 눈에 잘 띄죠.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좀 작은 것도 있긴 하지만, 그죠? 조금 이 부분이 조금 흐릿해가지고 그런 건데 이것도 이제 그림이 일단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슬라이드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그림이 너무 많죠, 사실. 그래도 이 정도면 사실 그러니까 크게 두 파트로 이 부분과 이 파트로 나눠져 있고 그거를 뭔가 그림으로서 이제 요약해서 설명을 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텍스트 자체는 사실 뭐 크게 안 보이는 거는 여기 좀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복사하면서 조금 흐릿해진 것 같긴 한데 이 흐릿한 이런 텍스트나 이런 거 정도가 좀 안 보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만 제외하면은 이런 부분도 잘 눈에 띄는 글씨이기 때문에 뭐 물론 큰 학회장에서 뒤에서 보면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이거보다는 훨씬 낫겠네요, 그죠? 이거보다는 이게 지금 이거랑 보자 같은 내용이죠, 그죠? 카드뮴 세레나이드 뭐 저기 퀀텀 다 나오는 거 보니까 요 부분은 요 내용하고 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가 봐요, 그죠?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게 낫겠죠, 그죠? 서머리로 했을 때, 그죠? 뭔가 발표를 쭉 하고선 그거에 대한 요약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사실 후자 뒤쪽에 있는 요 그림 형태로 표현을 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죠. 왜냐면 앞에서 이미 보여줬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요약하는 것이니까요. 그죠? 그걸 굳이 이렇게 해봐야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읽어야 되잖아. 그죠? 읽을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제 PPT 만드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리들을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